안녕하십니까, 샤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이용하는 그 고혈압약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까 뭔 소리 하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연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수영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 이분 말고도 이런 글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포사맥스 플러스 D정을 처방받았는데 이온 칼맥을 먹으면서 끊었고요. 고혈압 약으로는 노바스크 5mg, 미카르디스 40mg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 고혈압을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의사가 안 들어주네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요. 이온 칼맥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골다공증 약도 제가 계속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네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토로를 했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겪어온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막연하게 골다공증 약 이러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고혈압 약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엔지오텐신 2 수용체 차단제, 그 다음에 엔디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 알파 차단제, 복합제제, 칼슘 통로 차단제,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인체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써서 안 들으면 저걸 써보고, 저걸 써서 안 들으면 또 이걸 써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 약이 골밀도를 감소시키거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분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행한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러니까 골다공증 가이드북의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골다공증 원인이 있지만 두 번째 원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그 medical condition that cause bone loss,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골 감소가 올 수 있다, 골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약 60가지 종류의 병명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려도 그냥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medication with defined links to bone loss, 이 말은 뭐냐면 약물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골 손실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 중에서도 이 약 먹으면 반드시 골 감소가 온다 하는 것이 확실한, 그러니까 1등급 골 손실 약물인 거죠. 1등급 약물에 보면 글루코르티노이드, 이것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면역 반응이나 염증 변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는 알레르기, 천식, 또 자가 면역 질환이나 폐혈증, 이런 걸 겪는 사람들한테 이 글루코르티코이드 약물을 주는데, 이런 약물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골감소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성인 경우에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 이것은 전립선 암 이런 데 관련해서 먹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은 골감소증이 절대로 온다. 그 다음에 여성분인 경우에 항암제 중에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 종류의 약물을 먹으면 골감소가 오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암에 걸린 사람 치고 골다공증 안 걸린 사람을 못 봤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류로 가장 유명한 게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항암제를 먹으면 무조건 골다공증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possible link. 그러니까 이런 약 먹으면 골다공증 올 수 있어요. 골 감소가 올 수 있어요. 하고 하는 약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약들 중에는 뭐 항경련제,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당뇨약이죠. 그 다음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 약은 역류성 식도염 약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와서 뭐 속이 쓰리고 할 때 그 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는 약. 이런 경우에도 골 감소가 동반될 수 있고, 항우울제, 장기 이식할 때 먹게 되는 약, 그 다음에 이뇨제도 이렇게 골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골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이 하버드 대학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딱 찍어서 고혈압 약이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표는 고혈압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떤 영양 성분들을 무력화시키느냐 하는 그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drug 먹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배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혈압약 쪽을 보면 혈압약 중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약 성분으로는 로자탄, 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이런 약은 아연을 배출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발사르탄은 칼륨을 내보내서, 칼륨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 크게는 심장 박동에 문제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ACE 저해제로 된 혈압약 중에는 그 성분이 라미프릴, 리시노프릴, 모엑스프릴, 베나제프릴, 에날라프릴, 카프토프릴, 퀴나프릴, 트란도라플릴, 포시노플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ACE 저해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연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가지고 면역 기능을 극도로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차단제, 이 경우에는 니페디핀, 딜티아젬, 베라파밀, 암로디핀, 펠로디핀, 이런 그 약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비타민 D와 칼륨을 배출시켜서 비타민 D를 먹어도 비타민 D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비타민 D가 우리 인체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잘 이동시키게 해서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D도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 자료를 보면 이뇨제 성분으로 된 고혈압 약도 결과적으로 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 채널 차단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론적으로 칼슘은 세포의 칼슘 채널을 통해서만 흡수된다. 그 근육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그 근육이 부풀입니다. 부풀게 되면, 자, 이렇게 동그란 관이 있는데 여기가 부풀어요. 부풀으면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칼슘 채널을 막아버리면 칼슘이 못 들어가니까 얘가 루스해지죠. 그러니까 느슨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느슨해지니까 혈압이 내려가겠죠. 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물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많은 근육세포들을 갈라서, 종류별로 갈라서 혈관 근육에만 작용을 하게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약물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한 시스템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약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또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만 작용을 하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칼슘은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이 우리 근육세포의 어딘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혈관에만 들어가겠냐?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 시스템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 기술로서 그걸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게 고혈압 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히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 잘 또 개선이 안 된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무조건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데 나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칼슘의 흡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약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의사가 왜 있는 겁니까? 약은 왜 있는 겁니까? 병을 고쳐주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병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치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의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조금은 생각의 폭을 넓혀서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로 이게 의심스럽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어느 세월인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의사가 주는 고혈압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분들이 이걸 안 고쳐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럼 병원을 바꿔서 의사분을 바꿔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이온 칼슘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자랑은 아니죠. 그게 환자를 고쳐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의학 지식도 높고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저보다 훌륭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방면에서 지난 20년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서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정말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지 하는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사가 뭔 말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법도 아니고 그 말이 100%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 얘기가 100%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수영님이나 이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난번에 박경록님인가요? 아드님이 어머님이 드시는 그 고혈압 약이 칼슘 채널 차단제라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른 약제로 바꿨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는 의사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그걸 무시하는지. 어쨌든 막말로 말하자면 혈압 그냥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 약을 쓰든 저 약을 쓰든 혈압 떨어뜨려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병을 만들 수 있는 약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의료계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골다공증을 빨리 개선하고 골밀도를 충실하게 해서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충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션리가 이러던데 하고 싸우지 마시고 안 해주면 다른 병원에 가야죠. 해주시는 의사를 찾아야죠. 이해해 주시는 의사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열 좀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의사분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